예, 비가 마구 쏟아지더니 이제 폭염이 또 내리쬐고 있습니다. 더위에 건강들 각별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을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우리를 뜨겁게 달궜던 두 개의 주제, 박원순 시장의 돌연사와 백선엽 대장의 서거, 이 두 사건을 둘러싸고 대한민국은 또다시 막장 드라마 같은 현장을 결국 전 세계를 향해서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은 교묘하게도 어떻게 이렇게 하늘의 뜻인지 동시에 발생을 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의 분열, 그리고 무능, 부조리, 이것을 모조리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잘 나가고 대선 후보까지 거론이 되던 서울시장이 세계 언론들이 보도하기에는 한국의 투표로 뽑힌 사람, 그런 지도자로서 제2인자라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거물이었죠. 이 사람이 벼랑간 자결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시중에서는 의심을 가지는 그런 시민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조선시대에 있었다고 하는 역사 기록상으로 증명되는 건 아니지만 팽형의 이해를 연상하게 한다. 팽형 뭡니까? 못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관리, 특히 뇌물을 먹어서 이제 처형을 당해야 하는 관리를 광화문 저작거리에서 가마솥을 걸어놓고 거기서 물을 끓인 다음에 거기다 던져 넣어서 삶아 죽이는 극형 중에 극형이죠. 이 형이 근데 실제로 시행됐다라는 그 근거는 역사 사료로는 나오는 게 없습니다. 이러저런 간헐적인 기록만 나오지만 실제로 그런 처벌이 있었다라는 걸 묘사한 그런 구체적인 기록은 나오고 있지 않는데, KBS에서 드라마 같은 데다가 이제 이런 걸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있었다 실제로, 이런 생각들을 시민들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앞에다 하얀 장막을 쳐놓고 그 뒤에다 가마솥에 물을 끓이는 신용을 한 다음에 그 안에다 이제 큰 돌멩이를 집어넣어서 첨버덩하고 이제 사람 집어넣는 신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이제 사회로부터 사라지는 거죠. 서양에 있었던 파문 비슷한 이런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디에도 그 사람은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이런 처벌, 팽형, 삶을 팽자죠. 사람을 삶아 죽인다고 해서 끔찍한 얘기인데 팽형이라는 이름인데, 그런 얘기까지 하는 이제 양반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과정에 사실 뭔가 분명히 석연치 않은 것들은 있었다. 이 시신을 찾는 데에 그 복잡하지도 않은 공간에서 700명이라는 경찰을 동원하고 3마리의 경찰경까지 동원했는데 7시간이나 걸려서 찾았다. 그 사실을 브리핑하는 당시 경찰의 책임자가 브리핑하는 모습 자체가 석연치 않았다. 이런 지적들이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라는 걸 분명히 확인을 했느냐 그랬더니 당시 경찰관이 핸드폰 등 유류품들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했단 말이죠. 나중에 나온 얘기 보면 이제 목을 맸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 본인임을 확인했느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보면 아는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가 박 시장을 모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유류품을 통해서 사람이 죽은 것을 확인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 사람이 신원이 불분명한 그런 일반인들도 아니고, 그게 좀 석연치 않다. 또는 이게 타살이냐, 음해냐, 음모냐, 별 얘기 다 나오는 판에 왜 부검을 거치지 않느냐? 부검을 거치지 않고 그렇게 처리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이런 얘기들까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회에 이렇게까지도 행정에 대한 불신, 언어에 대한 불신, 공직에 대한 불신, 이 불신이 그렇게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증거겠지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뭐라고 말을 차마 하기 어려울 정도의
언어의 타락상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참담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여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기자들이 당연하게 묻는 질문에다 대고 무슨 글쎄 알려지기는 후레자식 그랬다는데 실제로 후레자식이라고 그랬는지 뭐라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언어를 써가면서 기자를 이제 핍박을 했다. 그게 그랬어야 할 일이냐 도대체. 더구나 이제 그가 자결이라는 극단적인 이런 방법을 선택하게 된 배경으로 그 비서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성추행, 그 비서가 더구나 고소를 한 사건, 그것 때문일 것이라는 것이 추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고인의 뜻을 기리겠습니다. 길이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휘장을 걸어놓고 장례를 치러야 했느냐.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런 장례를 시장으로 치렀어야 하는 거냐. 뭐 이런 시비들이 아직 이제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이에서 오고 가는 참 기가 막힌 언어들,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 무슨 소리입니까? 여태까지 그런 말로 왜 안 썼죠? 그러면 그 앞에도 여러 그 동일한 미투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왜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안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그 언어의 배경에 깔려있는 뜻이 뭐겠습니까? 고소가 돼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까지 그래서 실제로 성추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깔려있는 언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왜 피해자라는 말들을 썼나요? 그럼 이제부터 교통사고 나면은 피해자, 가해자라는 말을 쓰면 안 되네요. 이제는 피해 호소인, 가해 의심인 이렇게 써야 되겠군요.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이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반하는 언어도 아닌데요, 사실은. 이런 언어의 장난, 그걸 통해서 이 사회의 상식 그리고 이 사회의 순리가 파괴되는 것 아니냐. 여기다 대고 여자 검사라는 양반이 나 두 남자 팔짱 끼고 내가 성추행했다. 이게 지금 검사라는 직분에 있는 사람으로서 장난질이라도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가. 거기다가 무슨 이상한 법률적으로 해석 난해하게 하는 듯한 전직 비서실장들의 말장난들. 여당에서의 무조건 감싸기. 그 반면에 백선엽 장군, 육군 대장이지요.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아는 그야말로 군인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지요. 이 양반 6.25 때 낙동강까지 밀렸던 우리의 군대의 앞장을 서서 북쪽으로 치고 올라오는 최일선을 목숨을 걸고 담당했던 것으로 유명한 양반입니다. 북측까지 올라가서 대동강물을 뜨고 이랬던 설화를 가진 그런 실화를 가진 양반이지요. 미군들조차도 이 양반의 군인정신, 철저한 군인으로서의 의식 이것을 하나같이 존중하고 기리는 그런 양반입니다. 이 양반이 일제시대를 살면서 그 당시에 일제의 한 군 조직에 가담했었다는 이유로 이 양반을 친일파로만 몰고 가는 이런 행태. 끝내 우리나라는 육군장으로 장례를 지내면서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조화 하나 보낸 걸로 조의를 표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이상의 어떤 코멘트도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속에서 어떤 방송 진행을 맡았던 여성 변호사가 우리 민족인 북쪽 군인을 향해서 총질을 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현중원에 보내냐. 말하자면 북쪽 군인이 우리 민족인데 우리 민족을 사살하고 죽인 사람을 어떻게 우리 현충원에다 보내냐. 아니 도대체 이런 얘기가 어떻게 입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채널 24K에서 민족이란 무엇이고 국가라는 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이즘을 만들고 그리고 생존 경쟁의 단위가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한민족은 한 국가를 만드는 게 아니다. 한 국가는 한 민족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우리는 많이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호사씩이나 됐다는 양반이 민족과 국가의 개념을 구분을 못합니까? 그럼 중국의 한민족은 그 많은 국가들을 만들면서 서로 죽고 죽이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 전부 범죄자들이네요. 6.25 때만 해도 그렇죠. 북쪽에서 남쪽에다 먼저 총질을 해대기 시작했으니 그러면 그 사람들 응징해야 되잖아요. 국가와 민족, 그거 구분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면 전쟁이라는 게 무엇인지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당시 군 지휘관으로서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자, 그가 누가 됐건 어떻게 그를 향해서 응징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게 어떻게 해서 현충원에도 못 갈 정도의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더구나 광복회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광복회 회장이 됐지만 그 덕분에 국회의원까지 했고, 이 양반 뭡니까? 이 양반 또한 민족이라는 개념과 국가라는 개념 구분 못하는 사람이죠. 그죠? 더구나 독립운동가를 아버지로 둔 양반이면 그만큼 투철하게 민족과 국가라는 관에 대해서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좀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 뭔지도 모릅니까? 그렇게 아버님께서 공을 세우셨으면 그 지위는 당연히 자기 자신에게 상속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우리 왕년에 가문의 삼정승 육판서 안 가진 양반들이 없는 대한민국인데 그들의 영광, 그들의 치욕, 오늘까지 전부 다 자식들이 상속해야 합니까? 그 명예와 치욕으로 모든 것은 평가돼야 합니까? 왜 도대체 우리는 일제강점기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지 못해야 합니까? 그것은 절대가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현실은 돌아볼 가치가 없는, 나라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치욕에 해당합니까? 도대체 자기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광복회 회장을 하고 변호사를 하고 당대표를 하고 뭘 하고 대통령을 하고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 덕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덕분에 누리고 있는 영광들이고 호화가 아닙니까? 피와 구분도 못하고 자기들의 말이 언어의 길을 찾아가는지 못 찾아가는지조차를 가늠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째서 이 사회의 지도자를 자임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 땅의 진보라는 사람들, 진보를 자임하는 사람들, 무엇을 향해서 진보하는 겁니까? 이 땅의 진보는 도대체 진보하고 있습니까? 그 진보의 목표가 무엇인지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그대들이 생각하는 진보하는 방향, 무엇을 향한 진보냐? 본인들의 탐욕과 본인들의 권력의 강화, 그것을 향한 진보를 뜻합니까? 진보주의자는? 도무지 진보하지 못하는 진보. 18, 19세기의 사상에 발목이 잡혀 있고 자기들끼리의 패거리 의식에서 조금도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는 진보. 그걸 진보라고 합니까? 그럼 보수라는 말도 붙여줄 수가 없어요. 시간의 퇴보고 시간적 부패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날, 새로운 문명으로 계속적으로 벗어나가야 하는 인류 역사에서 이러한 퇴영적인 행위는 시간을 부패시키는, 같은 집단의 삶을 함께 영유하고 있는 인간들의 삶을 퇴영시키는 그러한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진보라면 진보하세요, 나날이. 무엇을 향해서 진보한다고 얘기하는지를 명백히 설득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날이 진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진보입니다. 이제 이 나라에는 상식과 순리라는 것은 모조리 다 파괴된 지 오래됐고 오로지 권력과 비권력, 나 아니면 적이라는 논리, 우리끼리라면 무조건 옳다는 논리, 지금까지 인류가 역사를 진행해 오면서 하나의 사회가 붕괴될 때 만들어졌던 모든 요소들을 이제
극단적으로 잉태한 사회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싹이 틀려면 지금 시간에 모든 쓰레기들이 전부 다 썩어버려야 썩어서 사라져야 불타서 사라지든 썩어서 사라지든 사라져야만 새싹이 돋아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르지요. 옛 성인의 이야기를 한번 곱씹어 보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노노의 자로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로가 이제 어떤 사람이 정말로 군자고 좋은 사람입니까? 이거를 이제 공자에게 묻는 얘기인데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를 좋다고 하고 좋아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 아직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럼 마을 사람들이 전부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일 수 있을까요? 아니, 그것도 아니다. 공자가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착한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착하지 않은 인간들이 그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물론 착한 사람을 정하는 기준 자체가 상대적인 것이고 패거리끼리는 저희 편이 다 착하다고 한다는 거 그걸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패거리나 이런 논리를 벗어나서 인간이 양심을 가지고 판단할 때 상식을 가지고 판단할 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착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그 반대편에 착하지 않은 인간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곧 이 나라에 등장해 주기를 그리고 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기다리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착한 구독자분들께서는 희망을 결코 내려놓으셔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